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환상적인 동화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제가 준비한 특별한 디저트와 함께 동화 속으로 떠나봐요. 그들이 인도해 줄 거예요. 소쩍마녀의 과자 가게 지금 시작합니다. 너의 마법이 채워져 안녕하세요, 서쪽마녀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워요. 간략하게 지난번에 다뤘던 동화를 살펴볼까요? 저번 시간에는 신데렐라의 숨겨진 이야기를 만나보았어요. 제자님께서 신데렐라 이름의 유래에 관해 이야기해줬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신데렐라라는 이름은 제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셀르에 뭐뭐 하는 사람을 뜻하는 톨라가 붙은 제투성이라고 했었죠. 원작킬러님께서 신데렐라의 원작 버전이 다양했잖아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지만 신데렐라의 버전은 354가지라고 주장하는 곳도 있고 유럽에만 500가지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익숙했던 동화에 몰랐던 이야기를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죠? 오늘도 익숙하게 알고 있던 동화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백조왕자 도입부에 나오는 고기와 복숭아가 든 빵을 먹어봐요. 우리를 동화 속으로 안내해 줄 거예요. 옛날에 한 왕비가 눈처럼 하얀 피부, 앵두처럼 붉은 입술, 흑단처럼 검은 머리를 가진 한 아이를 낳았어요. 그녀에게 걸맞는 이름을 지어주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뜹니다. 시간이 흐르고 왕은 새 왕비를 맞이하였는데 그녀에게는 마술 거울이 하나 있었어요. 왕비는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거울은 대답했어요. 그야 물론 왕비님이십니다. 공주가 7살이 되던 해 왕비는 여느 때처럼 거울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거울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왕비님도 아름다우시지만 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 이에 엄청난 질투를 느낀 왕비는 사냥꾼에게 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착한 사냥꾼은 그녀를 놓아주죠. 숲속에 남겨진 공주는 7명의 난쟁이가 사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하고 집안일을 도와주며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거울이 여전히 공주가 더 아름답다고 대답하는 바람에 그녀가 살아있는 곳이 들통나고 말죠. 왕비는 할머니로 분장해 공주에게 독사과를 먹입니다. 쓰러졌던 공주는 이웃나라 왕자의 입맞춤에 깨어납니다. 그렇게 둘은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머, 정신이 드나요? 익숙한 동화죠? 우리가 어느 동화 속에 들어왔는지 알겠나요?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맞춰보세요. 벌써 노래가 끝났네요. 오늘 소개할 동화가 무엇인지 알겠나요? 이미 노래가 OST여서 눈치채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백설공주 이야기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사실 백설공주의 이야기는 16세기 독일의 한 귀족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중 와전이 되고 다른 신화들이 섞이면서 만들어진 이야기였다고 해요. 그럼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16세기 독일의 귀족 펠리페 2세가 사랑했다는 귀족의 여성 마르가레테 폰발데크의 이야기가 현재의 백설공주 이야기랍니다. 마르가레테는 발데크 탄광촌에 살았던 아주 예뻤던 귀족 여성이었어요. 그러나 계모에게 늘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던 마을 탄광촌에선 난쟁이처럼 키가 작은 어린 아이들이 갱도에 들어가 일을 했어야 했어요. 이것이 지금 백설공주의 이야기의 기초인 나쁜 계모와 7 난쟁이로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마르가레테가 16세가 되고 브뤼셀에 가게 되었는데 그녀의 미모에 반한 많은 귀족들 중 몇몇과 만났었다고 합니다. 그중 펠리페 2세 역시 마르가레타에게 한눈에 반해 결혼을 청하지만 21살의 어린 나이로 그녀는 독살을 당하게 됩니다. 중세시대 왕가의 귀족들의 결혼은 서로 간의 영토 문제를 해결하거나
동맹을 유지하는 등의 매우 예민한 문제였기에 어떠한 음모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독살을 증거로 그녀의 관련된 글에 마르가레타는 죽기 직전까지 심한 경련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백설공주 이야기와는 달리 마르가레타의 계모는 마르가레타가 죽기 전부터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니 계모가 저지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귀족들이 한눈에 반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여자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912년 그림 형제가 많은 동화들을 정리하던 중 백설공주 이야기 역시 함께 각색하여 글을 써서 발표하였어요. 과연 그림 형제의 동화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 마법 음료를 마셔봐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온 오렌지 마멀레이드입니다. 노래 듣는 동안 우리를 원작 속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백설공주 세상에서 그림 형제가 쓴 백설공주의 초본에는 백설공주를 괴롭힌 왕비가 계모가 아닌 친모로 나와요. 또한 사냥꾼이 가져온 돼지의 심장을 왕비가 백설공주의 심장인 줄 알고 요리해 먹었다는 대목도 있어요. 그리고 백설공주가 왕비에게 달구어진 쇠로 만든 구두를 신겨 죽을 때까지 춤을 추게 했다는 문장으로 동화가 끝이 나요. 이러한 내용들이 점차 순화되어 현재의 이야기로 바뀐 것입니다. 초본의 내용이 지나치게 잔혹한 부분들이 많아 여러분들에게는 이 정도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많은 분들이 지금쯤 왜 동화가 이렇게 잔혹하지? 아이들이 읽는 책 아닌가? 라는 의문을 품고 계실 것 같아 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사실 지금의 동화는 구전 민담으로서 18세기까지는 어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성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어린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동화라는 것이 재미를 추구하는 면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즉, 일종의 경고인 셈이었죠. 동서고금을 만론하고 초기 동화들이 잔인한 이유도 어린 아이들에게 겁을 줘 그러한 행동을 막기 위한 예방 차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의 동심을 보호하려는 태도는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생겨났다고 해요. 지금에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여러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동화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노래 듣고 오는 동안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에 나온 흰빵과 검은빵을 후식으로 먹으면서 알려드릴게요. 후식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댓글들이 달렸네요. 가을사과님께서 SNS에서 백설공주 원작이라고 떠돌아다니는 게시글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잔혹한 부분 투성이라 기억이 나네요. 그 이야기는 그럼 어디서 나온 건가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아마 키류 마사오라는 일본인의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그림 동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림 형제의 백설공주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인데요. 원작에는 없는 성적이고 잔혹한 부분들은 모두 작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키류 미사오의 백설공주에서는 중세 귀족시대에 만연한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백설공주가 난쟁이들의 성적 대상이었고 사과 조각이 목에 걸려 반죽음 상태의 공주를 구한 백마탄 왕자는 실은 성불구인 시체 성애자였다는 아주 장혹하고 어딘가 황당한 내용이 가득해요. 알고 있던 내용이랑 달라 너무 놀랐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백설공주 이야기와 또 다른 버전의 공포스러운 백설공주까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떠날 시간이네요. 제가 준비한 디저트는 맛있었나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회차마다 하나하나씩 풀어갈 테니 다음에 또 놀러와요. 서쪽마녀의 과자가게는 유튜브와 다음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김장아 PD, 저는 서쪽마녀 김도연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동화로 만나요. 안녕!